우리 건설 기업들의 해외 수주는 중동과 아시아 지역과 플랜트 분야에 편중돼 유가나 지정학적 요인 변화에 취약합니다. 최근에는 중국의 저가 수주 공세에 밀려서 한계에 직면한 상황인데요. 정부가 대내외 리스크로 일감 부족에 시달리는 건설업계를 위해 대규모 금융 지원에 나섭니다. 14일 정부가 대외 경제장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 수주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 기자 전해주시죠. 네, 정부 서울청사에 나와 있습니다. 정부가 해외 수주 활력을 높이기 위해 대규모 금융 지원에 나섭니다. 중장기적으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 2019년도 경제정책 방향에서 제시한 6조 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상반기부터 시작합니다. 먼저 올 상반기 1조 원 규모의 수출입은행 특별 계정을 신설하는데 그동안 중단됐던 이라크 등 초고위험국 인프라 사업 수주를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재원은 정부와 수출입은행이 공동으로 부담합니다. 일단 올해는 2018년 배당 성향을 축소해 특별 계정으로 편입한 뒤 향후 정부 출자를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올 상반기 중 수은법 시행령 개정 등 관련 법령을 손볼 예정인데 특별 계정 운용 관리 근거를 마련하는 게 핵심입니다. 또 수은과 무역보험공사는 정책 자금을 2조 원 늘려 터키나 우즈벡과 같은 고위험 국가에서 진행되는 인프라 사업 수주를 지원합니다. 또 3조 원 규모의 글로벌 플랜트 건설 스마트시티 펀드도 조성하는데 중위험국 프로젝트 지원에 쓰일 예정입니다. 당장 올해 1조 5천억 원 규모를 투입하는데 재원은 정부와 공공기관 출자 그리고 민간 자금을 매칭해 마련합니다. EDCF 운용 지침도 개정할 예정입니다. 일반 수출금융의 금리 부담이 어려운 중소득국으로 경협 증진자금 지원 대상을 늘리는 건데 자금 부담을 덜기 위해 현재 3에서 4%인 경진자금 금리도 2에서 3%로 인하합니다. 여기에 올 상반기 중 신북방, 신남방 인프라 개발 펀드도 조성해 이를 통한 사업 지원도 시작합니다. 투자 개발형 해외 사업에는 민간 기업과 공공기관이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합니다. 또 공공기관이 해외 수주에 참여하기 쉽도록 예비 타당성 조사 기준 등 해외 수주 절차도 간소화합니다. 아울러 사업 초기 타당성 조사에서 정부의 자금과 손을 지원하고 수주 관련 종합정보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민간기업, 공공기관, 정부가 일체가 되어 플랜트, 건설, 스마트시티 등 해외 사업을 수주하기 위한 팀 코리아 체제를 본격 가동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런 노력 등을 통해 올해 중 47개 사업, 총 780억 불 상당의 해외 사업 수주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부 서울청사에서 팍스경제TV 이정입니다.